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6평 총평 영상을 찍으면서 약속해 드렸던 것처럼 6평 이후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절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런 점수대이거나 이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거니까 듣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의문점이 있으면 제가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강좌 거의 대부분의 강의는 OT부터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요 2등급부터 얘기할게요. 3등급 미만요. 그럼 뭐 4, 5, 6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영어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영어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영어 절평이다 보니까 4등급이 찍혔을 때 사실은 60점대가 나와야 4등급이 나오는 건데 다른 과목의 4등급 같은 경우는 완전 노베이스는 아닐 수가 있거든. 예컨대 수학 같은 경우 이과라면 완전 노베이스 아닌데도 4등급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개념은 잡혀있어서 4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이과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영어랑 착각을 해요. 근데 영어는 4등급이면 그냥 노베이스야. 그냥 노베이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할 정도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4등급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어는. 이런 친구들은요. 그냥 문장 해석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4등급인, 이 얘기가 제일 웃겼어요. 선생님, 저는 4등급인데 순서 삽입이 유달리 약한 것 같아요. 아니요, 4등급이면 그냥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제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기를 다 맞았다고 칠게요. 듣기 다 맞았다고 칠게요. 듣기는 보통 한 3등급만 맞아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들을 좀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면 빈칸 네 문제 다 틀렸다고 쳐보죠. 10점 깎여요. 10점.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순서 삽입이 다 틀렸다고 쳐보죠. 10점 깎여요. 좀 더 가볼까요? 그냥 뭐 요약문 완성도 잘 못해요. 2점 깎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2점 깎인 거예요. 장문 독해 41, 2번 다 틀렸다고 칩시다. 그거 5점이거든요. 27점 깎인 겁니다. 그지? 자, 주제 제목 요지에서 뭔가 하나 삐끗해서 3점짜리 하나 틀렸다고 칩시다. 3점 깎였어요. 그래봐야 3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등급은 나온다고. 내가 봐봐. 빈칸 다 틀리고 순서 삽입 다 틀리고 요약문 다 틀리고 장문 독해 다 틀리고 주제 제목 요지에서 하나를 틀려야 3등급이 나온다고. 그럼 생각해봐. 4등급이면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 건지. 그냥 다른 데서도 그냥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3등급 미만인 학생들은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문장 해석 연습하셔야 됩니다. 쌤, EBS는 언제 하나요? EBS 문장 못 봐요, 여러분들. EBS 보다 보면 맨날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 내용만 외운다고. 내용 외워보세요. 시험장 들어가잖아. 딱 이럴 거야. 하는 거야. 반갑네. 틀려요. 괜히 6월 평가 모의고사 5단면 1, 2, 3위가 EBS가 아니라니까. EBS가 내용만 기억한다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문장부터 연습하세요. 3등급 미만인 학생들은요. 괜찮아 문장 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효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요거 하실 때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되거든. 지금 6평이 끝났어. 6평이 예년보다 더 늦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평소보다 늦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려면 좀 효율적으로 다지셔야 돼.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 워크북이랑 사서 같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요 등급대 학생들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배웠던 문장을 보면 해석하는 건 좀 할 줄 알아. 자꾸 듣다 보면. 근데 이게 단어만 바뀌어도 해석이 안 돼버려요. 응용력이 완전 제로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워크북이 뭐냐면 괜찮은 문장편이랑 책이랑 똑같은 목차인데 어휘만 달라져 있는 문장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이걸로 빨리빨리 치고 나가버리세요. 됐죠? 빨리빨리 치고 나가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3등급 미만 학생은 무조건 이거부터 하세요. 무조건 이거부터 하세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도 3등급 이내까지는 들어옵니다. 이것만 해도 제대로 해도 3등급 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묻지 마.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난 다음 뭐 할까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끝나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무슨 커리큘럼을 빌드업으로 알아요. 이 다음에 뭐 하고, 이 다음에 뭐 하고, 이 다음에 뭐 하고. 자, 그 계획 1월 달부터 짰던 여러분들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잖아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이거 끝나면 뭘 해야지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거라도 끝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드업 하지 마시고 3등급 미만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3등급 미만인 학생들이라면 9평 전까지 이것만 확실하게 해도 허덕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거 가볍지 않거든요. 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고3이라면요. 9평 이전에 내신 시험까지도 있어요. 지금 사실상 2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7월, 8월. 근데 그 중에 한 달을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야. 이후에 뭘 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혹시나 3등급 미만인데 네가 N수생이야. 혹은 좀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고3인데 정시 파이터야. 정시만 준비해. 요런 학생의 경우는 괜찮은 문장편 다 끝낸 다음에 다음 커리로 EBS 전지문 시리즈로 넘어가 주세요. 왜 이 학생들한테는 전지문을 강조를 하냐면 EBS 커리큘럼 중에서 제가 좀 나머지 이제 변형 강좌들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이 될 걸 전제로 깔고 아예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해주면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 학생들은 문장 해석법을 익혔으니까 그 문장 해석법을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 근데 전지문 강좌는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셔도 돼요. 됐죠? 그러면 변형 문제는 언제 푸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하고 얘기해서 하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9평에서 등급이 또 3등급 미만이야. 미안. 너 영어에 문제 좀 있어. 그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괜찮은 문장편 해석이 다 됐고 EBS 전지문까지 다 했는데 3등급 미만이야. 그러면 요번 수능에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뭐 논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되게 말해줘야 되니까 요번 수능에서는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9평을 봤는데 9평에 또 3등급 미만이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하고 9평을 보세요. 그리고 3등급 내부로 점수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다시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9평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전제 조건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3등급 이 내에 있는 학생들 1, 2, 3등급의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특정 유형이 약해.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죠? 그냥 나는 특정 유형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 등급대랑 상관없이 그냥 나는 순서 삽입은 진짜 와장창이에요. 빈칸은 와장창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확실의 시리즈를 들으시면 돼요. 확실의 시리즈를 들으시면 돼요. 자, 확실의 시리즈는 뭐가 있냐면 빈칸편이 있고요. 순서 삽입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종합편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 미안한 얘기인데 이 종합편은 9평 이전에 개강은 하지만 8월이 돼야 개강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빈칸 수업 다 끝나고 내신 휴강 이후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종합편 이전에 특정 유형들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이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따가 얘기하는 좀 다른 상황들이랑 좀 겹쳐지는 건데 저는 특정 유형이 약하기도 한데 좀 다른 상황들이랑 겹쳐져서 EBS 전지문 같은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의 학생들 혹은 저는 등급대는 되지만 문장 해석이 약해가지고 이따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미더반 문장편이나 이런 거랑 같이 봐야 돼요 하는 학생들은요. 요것들은 교재만 사서 문제를 풀어줘도 돼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됐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시간 부족해. 여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교재만 사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 각각의 강좌에 제가 복습북을 진짜로 기깔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강좌 내용을 거의 다 녹여놔서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복습북을 보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선생님 복습북 봐도 뭔가 안 돼요. 모든 강좌에 제가 인덱스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구간만 찾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교재만이라도 푸셔더라도 어쨌든 특정 유형이 약하시면 요거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6평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저는 선생님 EBS 연계 체감이 조금 많이 됐던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 실제 점수대랑 상관없이 좀 뭐 2등급인데 EBS 연계 체감을 엄청 많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제가 지금 연계 체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이 정도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지문이 기억이 나. 정답은 조금 아리까리 하더라도 기억이 나. 요런 학생들. 자, 요런 학생들은요. 오케이? EBS 전지문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이미 EBS 전지문 강좌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확실히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EBS 전지문 강좌를 하세요. 자, 이 친구들 근데 뭐랑 같이 했으면 좋겠냐면 with EBS 주간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확실히 교재만이라도 문제라도 푸셨으면 좋겠어. 확실히가 제가 올해 기출이랑 뒤쪽에 EBS랑 합쳐놨거든. EBS 변형 문제랑 합쳐놨는데 확실히 교재를 사셔가지고 EBS 변형 문제들만 푸셔도 돼.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특히나 이제 요거 하셔야 되는 분들이 요거 주간지 사서 문풀을 하시면 좀 효과가 좀 배가 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시험장 들어가서 연계가 지문은 기억이 나. 근데 문제만 풀려고 하면 막 이런 거야. 그런 경우에 이걸 왜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봐. 어차피 제가 낸 문제가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애초에 평가원이 만드는 문제랑 똑같은 정도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적중하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가 애초에 평가원은 특정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도록 문제를 내는 걸 기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교육 업체가 만들어 놓은 교재 정도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적어도 사교육 업계에서는 제일 큰 회사인 메가스터디 여기에 있는 강사들의 교재들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내 변형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 근데 왜 내가 이걸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하냐면 요 친구들 있잖아요. 지문은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안 풀리는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내용적인 것까지만 기억을 하지 이거를 실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적용 훈련해 보시라는 얘기야. 훈련해 보시라는 얘기야. 딱 그 용도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요. 특정 유형이 약한 경우 EBS 연계 체감을 하는 경우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봐봐. 여기서 겹쳐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EBS 연계 체감을 하는데 특정 유형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전지문 강좌를 들으면서 여기 특정 유형의 교재만 사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혹은 쌤 저는 EBS 연계 체감을 하는데 전지문을 다 들었어요. 그럼 이거 무시하시고 이것만 하셔도 되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조절을 좀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요번 6평을 치면서 시험장 내에서 구문의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2등급 정도 나왔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3등급은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해석 안 되는 문장들 되게 많았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믿어봐 문장편 보세요. 믿어봐 문장편 보세요. 이게 사실 저한테 DM이 정말 많이 오는데 민문만 제대로 하더라도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절대평가 수능에서는 1등급까지도 나옵니다. 제대로 하면 하는 걸 전제로 가서. 그러니까 요거 하세요. 근데 좀 자가 학습도 필요하다면 요거 EBS 전지문 분석서 요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왜 제가 전지문 분석서를 가지고 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지문 분석서는 모든 문장들을 제가 다 뜯어서 해석법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장으로 믿어봐 문장편에서 문장 해석법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EBS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혼자서 해보는 거죠. 그거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글이 튕겨요. 시험장에서. 쌤 저 어떻게 요번에 2등급은 받았는데 글이 너무 튕겼어요. 믿어봐, 글을 보세요. 도움 확실히 많이 될 겁니다. 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뭔가 같이 좀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요? 물론 요거를 EBS 전지문 분석서랑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믿어봐, 글은요, 애초에 강좌의 성격 자체가 좀 좋은 평가원 기출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자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으로 연습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요 구문이 어려웠는데요. EBS 연계 체감은 좀 많이 됐어요. 그럼 무슨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봐 문장편으로 공부를 하시고 EBS 전지문 강좌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정 듣고 싶으면 이동 시간에 그냥 활용하면서 들으시고, 아니면 분석서로 혼자서 EBS로 공부하시던가.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잖아. 선생님 저는 구문이 어려운데 특정 유형이 약했어요. 구문 공부하시면서 얘는 책만 사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 부족하면 교재만 사시라고. 이렇게 가시면 될 거라고. 자꾸 제 교재를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당연히 제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제 교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일단 3등급 미만이야. 미안한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문장표만 봐. 네가 그냥 고3이고 수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친구라면 그냥 9평 전까지 이것만 해도 돼. 괜문만. 대신 워크북이랑 같이 봐. 그래야 응용하는 연습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됐지? 쌤 EBS는요 내신에서 다루는 정도까지만 봐. 만약에 네가 N수생이거나 정시 파이터야, 그러면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EBS 전지문 정도까지는, 전지문 강의 정도까지는 보세요. 왜? 구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전지문 강의에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됐죠? 이후는 여기까지 해서 3등급 이게까지 점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들 3등급 이내 애들이 하는 요거 합시다. 됐죠? 자, 나는 3등급 이내야. 특정 유형이 약해요. 확실히 시리즈 보시면 됩니다. EBS 연계 체감은 잘 돼요. EBS 전지문 전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연계 체감은 잘 되는데 문제 풀이를 잘 못했어. 요거 책 같이 합쳐서 가보세요. 됐죠? 자, 3등급 이랬는데 구문이 유달리 어렵거나 글이 튕겼어. 믿어봐 시리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요렇게 해서 제가 커리큘럼 알려드릴게.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면 1번의 성향만 드러난다거나 2번의 성향만 드러난다거나 3번의 성향만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중복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EBS 연계 체감은 되는데 특정 유형이 약하고 구문이 좀 튕겼어. 자, 이 중에 지난 6평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제일 많이 두드러졌던 성향에 맞춰서 먼저 맞추세요. 예컨대 봐봐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시험장에서 EBS 연계 체감을 꽤 했어. 한 4개 지문 보자마자 EBS라는 걸 기억이 났어. 근데 나머지 비연계에서 문장 해석이 유달리 안 됐다.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데 순서 삽입을 연락에 틀렸어. 됐지? 이럴 수 있잖아. 1, 2, 3번이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시험을 생각하면서 점수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제일 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문이 많이 튕겨서 그래서 그 지문을 틀렸냐고. 근데 막상 생각해보고 그러진 않았어. 근데 순서 삽입은 진짜 많이 틀렸어. 그러면 이게 제일 두드러진 거야, 이 친구한테는. 그 경우는 확실히 순서 삽입을 기준으로 들으면서 EBS 전지문 강좌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이걸로 그냥 EBS 대신하거나 이렇게 가시라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이렇게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됐죠? 요게 이제 이후의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자, 뭐 커리큘럼이 출시되는 시기에 대한 얘기만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요, 종합편이 언제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그리고 수능 완성 전지문 분석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본격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 7월 중순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석서 책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 되고, 라이브로 제가 수능 완성 전지문 강좌를 또 따로 진행을 좀 할 건데 딱 그 시기에만 송출하는 그거는 아마 메가스터디에서 따로 이제 공지가 올라갈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렇게 커리큘럼 가이드 드렸습니다. 6평 이후에 제가 후속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 지켰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6평 때 시험 쳤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요. 제발 지금 이제 열심히 해야지 했다 또 나중에 현타 와서 접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마음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9평에서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저는 또 9평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커리큘럼 가이드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꼭 9평에서는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